기다렸어. 사인 받으려고. 대박나세요, 이기호님. 오늘의 K리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K리그를 사랑하지만 승부 예측에 너무 약한 남자 송영주입니다. 추석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송편도 많이 드시고 전도 많이 부쳐 드시고 그리고 가족끼리 행복하게 지내셨는지요?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지 못했다고요. 진짜 화난다. 그냥 화난다. 네. 추석 동안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연휴가 끝났으니까요. 잘 정리하시고 일상으로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K리그 1도 정규리그는 마지막 라운드만 남겨두고 있죠. 화난 이유를 얘기해줘야지. 왜? 야, 이유는 얘기할 수 없어. 자기만 못 돌아왔잖아. 지금 일상에. 멈춰! 이제 K리그 1 정규리그도 한 라운드만 남아 있습니다. 5위 서울, 6위 인천, 7위 전북 중에 한 팀은 하위 스프릿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흥미진진하죠. 누가 과연 내려갈까요? 이 가운데 K리그 1 33라운드에서 서울과 전북이 붙습니다. 이거 짜릿짜릿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K리그 1 33라운드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벤트 당첨자를 설명해 드려야 되겠죠? 지난주 5경기를 맞추신 분이 4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 1명을 뽑았습니다. 스테르, 스테르, 스터. 뭐야 대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야? 네, 댓글로서 영주형 대구 무시하지 마세요. 그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승부 예측에 도전해 주세요. 저보다 많이 맞추시는 거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냥 선물 드리는 거야. 우측 승부 예측은 유튜브 오늘의 K리그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 TV 등에도 업로드 되니까요. 소문내줘. 조회수가 제자리야. 같이 한번 부흥시켜보자. 송영주의 우측 승부 예측 한번 부흥시켜보자 얘들아. 33라운드. 그럼 K리그 1 33라운드 우측 승부 예측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 해. 아니 오늘 기분이 영 아니야. 우측 승부 예측이 K리그 1 33라운드에서 주목하는 경기는 당연히 서울과 전북의 대결입니다. 서울은 지난 수원FC전에서 기성용이 골을 넣었지만은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어요. 그럼에도 김진규 감독 대행이 지휘봉을 잡고 나서는 5경기에서 패배는 1패밖에 없죠. 그 정도로 에너지 레벨이 올라왔고 끈끈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드필드의 힘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기성용이 있는데 이승모도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미드필드에서 탄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일류첸코가 그전보다는 골을 넣고 있다 할지라도 득점 기복이 좀 있는 편이고요. 수비 쪽에서도 실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에서 집중력을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전북은 서울과 대결을 펼치기 앞서서 주중에 방콕 유나이티드와 AFC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치러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흐름 자체가 좋지 못해요. 리그 7경기에서 승리는 1승밖에 없거든요. 전북이 어쩌다가 이렇게 된겨? 네,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일단은 감독 교체 이후에도 흐름을 잡지 못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순간 전력 누수가 매우 크다는 거죠.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5명이나 차출이 됐고 부상 선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전북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말씀드렸다시피 주중에 AFC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치르니까 서울과의 경기에서는 당연히 체력적인 문제를 노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전북이 해결하지 못한다면 서울전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크죠. 서울과 전북의 대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서울이 5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북이 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6위 안으로 들어가서 상위 스프릿에 진출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양팀의 승점 차는 1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의 승자가 상위 스프릿으로 간다고 보면 되겠죠. 결국 이 대결은 피 튀기는 혈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북이 서울에 강하다는 사실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전북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서울을 상대로 1승 1무를 기록했고 최근 19경기 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서울 킬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서울이 조금 더 앞섭니다. 거기다 서울이 홈 경기를 치러요.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전북과의 기나긴 악연, 이 중요한 순간 끊지 않을까. 서울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울산과 인천이 대결을 펼칩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AFC 챔피언스 리그 가와사키 프론탈레에게 0대1로 패배하면서 최근 공식 5경기 만에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 경기에서 홍명보 감독이 수비적인 전술을 썼거든요. 그럼에도 막판에 집중력과 체력이 떨어지면서 실점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즉 체력적인 부담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여기다 울산은 최근 공식 2경기에서 무득점입니다. 이 부분도 신경이 좀 쓰여요. 반면에 인천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모습이고요. 인천의 역습은 정말로 날카롭습니다. 또 주중 경기에서는 무고사가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무고사 제르소를 비롯한 공격수들이 계속해서 골을 넣는 것도 희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인천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천이 유리한데 왜 이렇게 찝찝하지? 울산이니까. 왜냐면 울산 홈경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인천이 빠른 역습에 의해서 울산을 괴롭히겠지만 그럼에도 울산이 홈에서 인천을 상대하니까 패배는 허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승부를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걱정입니다. 네, 수원 걱정스럽습니다. 수원이 포항을 만나요. 수원 김병수 감독 경질한 다음에 연기훈 감독 대행이 지붕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인천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연기훈 감독 대행은 김보경, 불투이스 등 그동안 기회를 잡지 못했던 선수들을 선발 출전시켰지만은 뭔가 달라진 모습은 없었습니다. 수원이 지금 최하위거든요. 이러면 강등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은 어떻게 해서든 분위기 반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상대가 포항입니다. 물론 포항은 주중에 우한산정과 AFC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 경기에 체력적인 문제를 드러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지금 이 순간 공수에서 가장 탄탄한 팀 중에 한 팀이 포항이거든요. 지난 울산전 같은 경우에도 득점했는데 취소되고 골대 맞추고 이러면서 결국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기다가 포항은 수원에 강한 면모가 있습니다. 포항은 수원을 상대로 7경기 우패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 걱정스럽습니다. 네, 포항의 승리를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과 제주가 맞대결을 펼치는데 대전은 지난 강원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잖아요. 그러면서 최근 6경기에서 1승 3무 2패를 기록했습니다. 끈끈한 경기력은 보여주는데 상대를 제압하는 힘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되죠. 이것이 올 시즌 대전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해요. 미드필드가 탄탄하기 때문에 경기력 자체는 나쁘다고 보긴 어렵지만 상대를 압도하는 힘이 좀 떨어지거든요. 최근 득점력에서도 좀 아쉬움이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8경기 연속으로 실점했나? 수비의 집중력도 높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주는 지난 광주전에서 유리 조나탄의 골에도 1대2로 패배했습니다. 정조국 감독 대행은 4-4-2 포메이션을 가동하면서 공격적으로 임하고자 노력을 했지만 결국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죠.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경기도 적용될 것 같습니다. 정조국 감독 대행 입장에서는 바로 성적을 내야 되지만 역시 감독으로서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언가 만들어내기에는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제주도 승점이 절실하기 때문에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고 대전은 상대를 제압하는 힘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무승부를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와 수원FC가 대결을 펼칩니다. 대구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전북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무패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순위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 번 울리면 멈추더라고요. 워낙에 대구는 3백을 바탕으로 해서 수비의 단단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역시 브라질 출신들의 공격수 그리고 고재현 선수가 골을 넣고 있으니까요. 대구는 계속해서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무승부를 기록했지만은 최근 5경기에서 승리가 1승밖에 없어요. 수원FC의 문제는 또다시 수비입니다. 수비가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노출하면서 실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수원FC를 상대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그 전까지 고려했을 때에는 대구의 승리를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무시하지 마셔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시하지 않습니다. 대구의 승리를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와 강원이 대결을 펼치는데 사실 이 경기는 광주의 승리를 예상해야 되겠죠. 광주가 워낙에 이정효 감독 밑에서 짜임새 있는 축구를 보여주고 있고 순위가 3위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그 정도로 광주는 올 시즌 돌풍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흔들리는 강원보다는 유리하다고 보이는데 찝찝한 부분은 있죠. 강원이 최근에 끈끈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패배는 1패밖에 없을걸요. 그리고 3경기 무패로 저는 알고 있고요. 거기다가 강원이 광주에게 은근히 힘을 발휘합니다. 올 시즌 광주를
광주를 상대로 패배가 없는 강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광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경기력 차이가 있잖아요. 그 점을 봤을 때는 역시 광주의 승리를 예상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 웃긴데. 멈춰서서 해야 되겠다. 네, K리그1 33라운드 6경기 예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벤트에 도전하셔야죠. 유튜브 오늘의 K리그에 오셔서 영상 밑에 댓글로 여러분도 K리그1 33라운드 6경기를 예측해주세요. 그 중에서 저보다 많이 맞추신 분 한 분을 뽑아서 2022 K리그 포토 에세이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꼭 도전해 주세요. 자, 그리고 우측 승부 예측은 오늘의 K리그 앱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 여기 5건 남았어? 야, 다음 시즌에는 2023 포토 에세이 줘야지. 또 나올지 뭐 우리한테 올지 알 수가 없지. 아, 사람이 한결같아야지. 이게 문제야, 이게. 한결같지가 않아. K리그가 지속되는 한 계속 줘야 될 거 아니야. 아이씨. 형이 연맹에 전화해줘? 아는 사람도 없지만.